안녕하십니까. 웰리스 앨런손입니다. 우리가 먹은 음식은 입에서부터 온몸의 에너지로 전환되기까지 정교한 대사 과정을 거칩니다. 모든 사람의 소화 과정은 기본적으로 동일하죠. 즉, 입에서 위로, 위에서 소장으로, 그 다음 대장으로 이어지는 소화 기관의 구조나 탄수화물이 아밀레이스에 의해 분해되고 소장에서 효소에 의해 단당류로 바뀐 다음에 흡수되는 과정은 누구에게나 같은 생리적 원리로 일어납니다. 하지만 개인의 유전적 요인이나 현재 건강 상태, 효소 활성 및 장내 환경, 식습관과 생활 습관에 따라서 얼마나 잘 소화가 되고 흡수될 수 있는지에 따라 달라지는 거겠죠. 이번 영상에서는 탄수화물 대사의 흐름을 따라가면서 단계별 과정에서 소화가 잘 안 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탄수화물 대사 과정은 소화 및 흡수, 그리고 최종 대사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탄수화물 소화 및 흡수 과정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음식은 맛을 보기 전에 냄새와 시각을 통해서 첫 소화가 일어난다고 할 수 있죠. 다만 물리적 소화는 입에서 시작이 됩니다. 저작을 통해 침 속 아밀레이스가 다당류, 즉 전분을 이당류로 분해를 하죠. 음식이 충분히 씹히고 침과 잘 섞이면서 첫 소화가 시작되는 단계입니다. 이때 아밀레이스 소화 효소와 잘 섞이는 것이 위에서 부담을 줄여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음식물은 위로 넘어가죠. 위에서는 탄수화물 소화가 아주 약간 지속될 수 있고 개인차에 따라 잠시 멈출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위산이 강하기 때문에 아밀레이스가 비활성화 되거든요. 대신 위는 음식물을 다음 단계로 내보내기 위한 준비와 단백질을 분해하는 단백질 소화에 집중을 합니다. 탄수화물 음식이더라도 우리가 뭐 단백질과 지방이 함께 함유된 음식을 많이 먹잖아요. 예를 들어 콩류나 통곡물처럼요. 이렇게 위에서 소화된 음식물이 소장으로 이동을 하면 본격적으로 탄수화물 소화가 시작이 되는데요. 여기서 췌장에서 분비되는 췌장 아밀레이스가 전분을 더 작은 당으로 분해하고 소장 벽에서 나오는 말테이스, 락테이스, 수크레이스 등의 소화 효소들이 이당류로 이제 단당류로 분해를 하죠. 즉 포도당, 과당, 갈락토스인 단당류로 완전히 분해를 합니다. 이렇게 분해된 단당류는 소장 세포 안으로 흡수되어서 혈액을 통해 온몸으로 흡수가 되죠. 몸 전체로 운반이 되면 에너지가 필요한 세포에서 바로 사용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에너지로 사용되고 남은 포도당은 간과 근육의 글리코겐 형태로 저장이 됩니다. 저장된 글리코겐은 필요할 때 에너지로 활용이 되기도 하죠. 소장에서 흡수되지 않은 당류와 식이섬유는 대장으로 넘어갑니다. 대장에서는 장내 미생물에 의해 발효되는 과정에서 부티르산, 프로피온산, 아세트산과 같은 단세 지방산이 만들어지고 이들은 점막 건강에 도움을 주는 지방산들이죠. 이렇게 소화와 흡수 과정이 끝나면 소장에서 흡수된 단당류는 혈액을 통해 온몸으로 운반된 뒤 최종적으로 에너지를 만드는 대사 과정을 거치게 되죠. 이때 만들어지는 최종 에너지원인 ATP가 생성이 됩니다. 에너지 단위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ATP는 세포 내에서 세포질과 미토콘드리아에서 단계별로 각각 만들어지는데요. 세포질에서 에너지가 만들어지는 경우는 포도당은 세포질에서 산소 없이 빠른 에너지를 만들 수 있어요. 예를 들어 근육 운동이나 고강도 운동처럼 순간적으로 힘을 많이 써야 할 때 세포는 신속하게 ATP를 만들어서 근육에 에너지를 공급을 해주죠. 즉 세포질에서 포도당은 여러 효소 반응을 거치며 분해되고 그 과정에서 순수하게 뭐 2개 정도의 ATP가 만들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동시에 피루부산이라는 물질도 생성이 되는데요. 만약 산소가 부족하면 이 피루부산이 젖산으로 바뀌어서 근육에 축적이 되고 이로 인해 피로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상태를 무산소 대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 생성이 되는 경우는 이제 산소가 충분하면 이 피루부산이 미토콘드리아 안으로 들어가서 아세틸코아라는 물질로 바뀌어서 이 물질이 시트르산 회로나 뭐 전자 전달계라는 아주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포도당 한 분자당 약 36에서 38개 수준의 ATP를 대량으로 만들어냅니다. 이를 유산소 대사라고 해요. 결국 ATP가 가장 많이 만들어지는 곳은 미토콘드리아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참 우리 몸이 정교하죠. 소화 과정에서 소화가 잘 안 일어나는 경우가 있죠.
입에서 음식물을 충분히 씹지 않고 급하게 삼키면 아밀레이스 효소가 음식물과 고르게 섞이지 못해서 첫 소화가 불완전하게 됩니다. 또한 입이 건조하거나 침 분비가 적은 사람의 경우도 이때 소화 효율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드신 분들이 침 분비가 줄어들면서 이런 현상이 자주 발생을 하기도 하죠. 불완전한 소화 상태로 음식물이 위로 들어오면 일단 위에서는 음식이 오래 머무르게 되기 때문에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많이 섞여 있기도 하고 이렇게 되면 더 이제 오래 머물게 되죠. 이로 인해서 위에 팽만감, 트림, 속쓰림 이러한 현상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는 자신의 식사량, 즉 위가 처리할 수 있는 양보다 더 많은 양을 먹거나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이 너무 많이 섞인 음식들을 과하게 먹을 경우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잠자기 전에 식사를 하거나 식사 후 바로 눕게 되면 이런 불편한 현상이 더욱 심해지죠. 더불어서 위산 분비가 과하거나 반대로 부족한 경우에도 음식이 다음 단계로 원활하게 이동하지 못하고 위, 즉 명치 부분이 더부룩함을 느끼게 됩니다. 이외에도 스트레스로 인해서 자율신경 균형이 깨지면 위 운동이 느려지게 됩니다. 소장에서도 본격적으로 탄수화물 소화가 화학적으로 일어나잖아요. 이때 췌장에서 분비된 소화 효소가 전분을 더 작은 당으로 분해하는 일을 하는데 이때 이 효소가 췌장에서 원활하게 분비가 되지 않을 경우 그리고 유당을 분해하는 락테이스 효소가 소장벽에서 잘 분비가 되지 않을 경우에 복부 팽만이나 가스, 설사, 피로감 등이 발생할 수 있어요. 이외에도 장 점막이 손상된 경우나 염증이 있는 경우에도 소화가 잘 안 이루어지고 가스 발생 등의 불편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장에서는 소장에서 흡수되지 못한 당류와 식이섬유가 이동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는 장내 미생물 환경이 불균형하면 특히 유익균이 적을 경우 가스가 차고 복통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식이섬유 섭취량이 급격히 많아지면 이 또한 가스 발생 및 복부 팽만감 등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이외에도 장 기능이 원래 좀 약하거나 다른 질환으로 인해 장 운동이 원활하지 못한 경우 잔류물이 오래 머물면서 독소를 발생시키게 돼서 복통 등이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장 운동이 너무 빨라도 설사로 인해 영양 흡수가 떨어질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대사가 잘 안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탄수화물 음식을 소화하고 흡수한 후 세포 질과 미토콘드리아에서 최종 에너지원인 ATP가 만들어지잖아요. 그런데 이 대사 과정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 산소 공급이 원활하지 못하거나 혈당 조절 능력이 떨어지는 경우인데요. 즉 인슐린 저항성이나 저혈당 상태에서 대사가 잘 안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 세포가 포도당을 잘 흡수하지 못해서 ATP 최종 에너지원이 만들어지는 수가 적어지는 거죠. 이 말은 즉 에너지 생성 효율이 낮아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 결과로 쉽게 피로감을 느끼기도 하고 운동 후에 회복이 느려질 수도 있습니다.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이 약화돼도 ATP 생성 효율이 떨어집니다. 에너지를 만들 때 산화가 일어나는데요. 이때 활성산소가 과도하게 생성되거나 비타민 B군, 마그네슘, 코엔자임 Q10 등의 영양소가 결핍이 될 경우에도 대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를 못합니다. 결국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만들지 못하면 쉽게 피로해지고 집중력도 떨어지고 체온 저하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정리를 하면 탄수화물은 입에서부터 소화가 시작돼서 세포 안에서 ATP로 완성되기까지 정말 복잡하고 정교한 단계를 거칩니다. 이 중 어느 한 단계라도 효율이 떨어지면 배는 부른데 피곤한 상태이거나 먹어도 에너지가 안 나는 상태가 될 수 있죠. 그럼 다음 영상에서는 단백질 대사 과정에 대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이 어떠셨나요? 에너지 대사 과정 중에서 탄수화물 대사 과정을 대략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이 내용이 탄수화물 대사의 큰 흐름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긍정적인 선순환을 이루는 데 큰 힘이 되어 줍니다. 감사합니다.